네, 안녕하세요. 애니마크입니다. 먼저 재웅님 거부터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어택 5부터 9까지 만드셨다 했잖아요. 5부터 하나씩 좀 볼게요. 예, 워크 5번, 그리고 6번. 약간 머리 쪽이 조금 더 흔들리게 좀 베리에이션 작업을 하셨었네요. 그리고 7번은 좀 더 직관적으로 머리가 좀 앞으로 뒤로 하는 모션으로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를 잡아주신 것 같고, 요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얼굴 쪽만 좌우 반동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제가 저번에 이제 피드백 드렸을 때 다양하게 해보라는 거를 지금 이제 과제물로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가 뭐냐면, 이걸 너무 공식화해서, 이게 사실 나온 거는 이 어택 9번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제일 자연스럽게 나온 거는 맞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만든 게 공식화해서 너무 나는 무조건 다음 캐릭터는 항상 요런 식으로만 나오면 잘 만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시간에 요청 드렸던 게, 다양하게 한번 베레이션을 오프셋으로 베레이션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온 것도 되고, 좀 더 과감하게, 이건 너무 언밸런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느낌도 있고 저런 느낌도 있다는 거를 내가 다양하게 해봄으로써 앞으로 이런 워크나 이런 거 할 때 오프셋에 내가 이렇게 밀고 나서 좀 더 뭔가 공식화된 애니메이션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전 시간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얘기를 드린 거죠. 그래서 가장 좀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사실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긴 하거든요. 이 보면 올라가는 느낌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막 과하지 않은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그거는 사실 요것도 너무 괜찮고, 요것도 스타일리시하게 만들면 뭐 걸을 때 좀 앞으로 이렇게 캐주얼하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동작이. 그런 것도, 이것도 사실 좀 어느 정도 뭐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조금 타이밍 미스 났지만 그래도 스타일적인 면에서는 나쁘지 않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좀 이렇게 다양한 걸 만들어 보면서 아마 재웅님은 이 데이터가 조금 쌓였을 것 같아요. 오프셋을 밀고 이런 워크에 대한 플로우에 대한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해봄으로써 좀 더 좀 지식이 많이 쌓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그러면 다음 작업, 지금은 이 나머지 작업들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요거에 가장 베스트한 거, 내가 이 부분을 갖고 워크를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거를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세컨더리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베이스가 나오면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던 워크플로우 있죠. 요거 밑에 다리 만들고, 그 다음에 골반, 그 다음에 상체 바운스와 상체 회전 바운스, 이렇게 공식화된 플로우로 제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드렸었는데, 두서없이 하다 보면은 전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체계적으로 해야지만 나오는 플로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체계적으로 설계를 안 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느낌만 보고서 뭐 왼쪽 몸통 뭐 머리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뭔가 베이스로 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약간의 미묘한 그
그 애니메이션의 그 밸런스적인 느낌이 좀 깨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정하느라고 더 오래 걸리고, 수정해도 뭔가 그 느낌이 좀 안 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이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가장 베스트한 것들을 좀 선정을 해서 이제 세컨더리를 하나를 이제 잡고 만드실 거고요. 만들 때 제가 이제 이전에 수업 때 이제 세컨더리 작업 해봤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베이스가 되는 애니메이션이 됐으면 거기에 딸려오듯이 세컨더리를 만드시면 돼요. 세컨더리란 이런 서버 오브젝트 및 헤어 이런 그런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언급드리자면 딸려오는 거. 팔은 어디에 딸려 있죠? 가슴에 딸려 있고 머리카락은 어디 딸려 있죠? 머리에 딸려 있죠. 머리에 가슴에 플로에 맞게 세컨더리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하고 수업 시간에 피드백 받는 걸로 하시죠. 그리고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걷는 거를 좀 표현하려면 이게 정지하는 이미지로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포징을 취하고 정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지하고 있는 게 걸을 때 자연스러워 보일까요? 아니죠.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고정될 뿐이지. 그래서 이 무기 같은 경우는 몸의 플로우에 맞게, 이거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팁이니까 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어, 몸의 플로우에 맞게만 설정만 해줘도 그냥 잡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좀 요런 몸통의 부분에 있는 플로우를 따와서 이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키포즈가 이상하죠. 키포즈는 좀 자연스럽게 잡아줘야 되겠죠. 사실 이거보다는 이제 좀 더 뭐 과외 때나 이럴 때 좀 더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지만 이런 플로우만 비슷하게 잡아주더라도 얘가 들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아까 같이 고정되거나 여기에서 근데 무기를 서브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이제 만드는 방식대로 이거 너무 느리네. 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맞긴 하지만 이게 근사치라서 좀 비슷하게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 비슷한 플로어에 있는 워크나 회전을 갖고 와서 좀 세부 조절하는 식으로 해야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고 있는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재용님은 제가 그때 수업 때 이제 말씀드렸겠지만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이 무기도 좀 더 같이 세컨더리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부유하는 형태로 같이 이렇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부유를 하되 이 부유도 뒤에 있는 서브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 너무 메인의 움직임이 동일하게끔 따라가면 좀 이상해요. 약간 다른 템포로 가게끔 이 서브 오브젝트들이요. 그렇게 좀 작업을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주 수업 때 요 워크 완성해서 같이 이제 수업하는 걸로 하시죠. 다음 메일이 인지님 거 이제 받을게요. 인지님께 잠깐만 어떤 거지? 인지님께 요거네요. 그리고 메일을 보내실 때는 어떠한 부분을 했고 어떤 걸 좀 봐달라고 텍스트로 간단하게 좀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분이냐면 5분이 지금 피드백을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양하게 대응을 하려면 히스토리 같은 걸 좀 알면 좀 기억하기 쉽거든요. 다음에는 조금 텍스트로 워딩을 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이미지 조합까지 완료했고 이제 본을 심어보라고 했을 거예요. 자, 본 심은 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보면 제가 저번 시간에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이미지 라인을 확인하고 교차되는 부분에 피벗을 정확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잘 했나 한번 조금 볼게요. 예. 무릎이 조금 더 코어한 부분이라서 무릎 쪽 보면 잘 요거는 조금 살짝 위로 간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또 약간 제 생각엔 이런 상황이면 골반이 지금 본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는 거면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골반이 얘의 투시에 비춰 보면은 얘가 투시가 엄청 먹혀져 있는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럼 골반이 지금 아마 요 각도면 여자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요 골반 각도가. 근데 본이 여기랑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각도가 요 정도 각도로 본을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세팅을 돼버리는 상태거든요. 이게 어떤 게 안 좋으냐면 이렇게 포즈를 만들 때 나중에 무브키로 이렇게 포즈를 또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싱크를 맞춰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내려주고 여기 같은 경우에 요 그림을 보고 투시되는 부분의 각도를 좀 계산해서 살짝 이 정도 느낌이면 어떨까? 이렇게 되게끔 이해되셨죠? 그리고 허벅지랑 다리는 약간 요 정도? 요 정도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요 끝에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이 이미지 지금 보면 여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시작해서 이렇게 본이 오는 게 좀 더 이상적일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여기는 조금 뭔가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하고 요 상태에서 요거는 요렇게 나왔어야죠. 네, 이런 식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장비 부분 이쪽은 잘 하셨어요. 이런 거는 세팅할 때 항상 움직여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리깅을 하고 뼈를 심고 그 다음에 뼈를 움직여 보면서 이 뼈가 잘 내가 작업이 돼 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테스트를 하려면 이제 어떤 이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본을 세팅한 다음에 메쉬를 심어야 돼요. 메쉬라는 뭐냐면 이쪽에 보시면 이쪽 이미지를 클릭하고 이 인스펙터 창에서 이 메쉬라는 게 있죠. 메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가이드선이. 이게 기본 디폴트로 외곽선만 일단 잡은 건데 내 방향으로 이걸 메쉬 편집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4점대부터는 되게 메쉬 잡기가 편해졌어요. 사실 거의 오토예요. 예전같이 하나씩 안 찍었거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추적을 눌러줘요. 그냥 추적이 누르면 되게 여기 조금 이렇게 지금 박혀져 있죠. 그죠? 근데 이런 건 조금 작으니까 이렇게 패딩 값은 이미지랑 이 컴포스 사이의 간격을 뜻하는 거예요. 1픽셀, 1.2픽셀이라는 뜻이에요. 1.2픽셀이라는 건 여기가 1.1픽셀 차이를 준다. 그리고 이거를 많이 늘렸을 때 이렇게까지 요 이미지 컨버스 라인에 맥시멈이 붙죠. 이게 이 패딩 값을 많이 주면 컨버스 끝까지 붙게끔 설정을 해주고 이미지에서 조금 더 이탈된 간격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세히를 좀 더 할당을 해주면 이렇게 더 굴곡면 그 이미지 면에 좀 더 붙어서 라인을 더 형성시켜 주죠. 이렇게 하면 더 디테일해지죠. 일단은 여기에 규격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다듬어야 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게 수월하게 잡을 수 있어요. 예. 이런 방법을 요 오목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응용을 해보면서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잡아보고, 예, 여기 이런 나머지 부분도 다 비슷한 맥락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수강을 얼마 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를 거예요. 디테일하게 설명 드려도.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전체 다 해놓고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 다듬는 거를 좀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메쉬를 잡았으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방금 알려드린 거 그냥 하면 금방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잡고 수업 시간 전까지는 금방 끝나. 이건 진짜 한 시간 안으로 다 끝나니까 그냥 요 바인딩, 예, 바인딩 하는 것까지 해 볼게요. 이미지 메쉬를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아마 이 설정창 애니메이트 모드 아니에요. 설정 모드 때 이 뷰에서 가중치 이쪽을 활성화 시키면 이걸 한번 잠깐 닫았다가 다시 한번 켜볼게요. 가중치를 켜주시면 이런 창이 생기는데 이쪽에 바인딩이라는 게 있어요. 바인딩 체크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신 다음에 지금 제 마우스 커서 보면 픽이라고 영어 있죠. 선택하라고 지금 나오죠. 그 글자로 본을 선택을 해주면 이 리스트가 떠요. 이렇게 클릭하고 ESC 키 눌러도 되고요. 우측 마우스 키 누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알아서 자기가 계산을 오토로 해줘요. 그리고 보시는 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중치 요거 클릭해서 놓으면 여기 점점이 같은 보라색 색깔별로 있죠. 그러면 요 파란 색깔 보이시죠? 점 여기에 그 파란 본 있죠? 요 본에 인접한 이 버텍스 메쉬의 버텍스들을 인접한 영역을 시스템이 오토로 계산해줘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개념 좀 직관적이죠? 그리고 리스트 이렇게 있죠. 여기 그리고 이름을 보면 펠비스 29, 펠비스 29 이렇게 있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런 거 인포메이션 이제 뼈 이미지 누르면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이름을 이렇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 이거를 다 붙여 오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요거는 이거 붙이는 게 이게 알맞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붙이면 제가 수업 때 좀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뭐랬죠? 붙인 다음에 리깅 테스트 해보라고 했죠. 메쉬의 가중치를 이렇게 바인딩을 시켜서 접합을 시키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같이 딸려오죠. 이미지가 늘어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가중치로 바인딩을 한 상태에서 움직여 보면서 내가 키포즈를 잡을 때 원활하게 잡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세팅 때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요 나머지 좀 작업을 한번 해오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수업 전에 해보는 거에 의미를 두세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그 내가 작업한 거를 어떤 게 맡겼고 어떤 게 궁금하고 어떤 게 부족한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잘하셨어요. 자, 그다음에 용용님 용용님 거는 일단 이건 두 분 거 해드렸고 자 용용님께 지금 봅시다. 요거네요. 자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이제 베레이션을 제가 주라고 저번 시간에 이제 피드백 드린 거를 이제 해오셨네요. 그걸 하나씩 봅시다. 아까 재웅님하고 비슷한 과제를 이제 드린 거죠. 자, 상하 이동을 들어가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상하 이동에 그 이 키 작업이 끝났으면 그 다음 트리로 좌우로 이제
오프셋을 회전값을 만들면서 좀 더 걷는 느낌, 그런 느낌을 들게끔 이제 다양한 걸 잡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건 좀 심하게 좀 흔들리긴 하는데, 약간 재웅님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맞게 됐는데, 약간 지금 보면 자세히 보면 좀 딱딱하죠. 그러니까 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얘도 상체도 뭔가 이 하단이 움직이면 상체가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이고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상하는 이쪽은 잘 되는데 회전 부분에서 상하처럼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처음에 잡을 때 키포즈에서 조금 미스가 나지 않나 싶어요. 자, 이렇게 오프셋을 이렇게 밀었어도 중요한 거는 이 포즈 안에서 얘의 포즈, 얘 걸을 때 포즈와 이런 포즈들을 좀 키포즈 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산정을 해야 돼요. 무조건 숙인다고 해서 이 본이 이런 식으로 지금 키가 안 잡히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번에 된다거나 이렇게 뒤로 한 번에 이렇게 된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이 회전면 비율이 약간 상이하게 좀 더 연구를 하는 거죠. 아, 이렇게 해봤을 때랑 이렇게 해봤을 때, 아니면 이렇게 전체로 좀 얼굴 많이 들어가고 좀 상체는 중간, 배는 좀 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키포즈를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1부터 5까지 베리에이션은 쳐졌지만 사실 보면 큰 변화가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것은 즉슨 이 키포즈 자체가 좀 더 다 비슷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이 로테이션 키포즈가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더, 예를 들어서 좀 비약 좀 할게요. 퀄리티보다도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보일 수 있도록 약간 더 과장을 하는 거죠. 퀄리티를 보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재웅님은 미세하지만 좀 달랐잖아요. 느낌이. 그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용님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왜 비슷하게 나오냐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완전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느낌의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만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저렇게 만들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가 많이 있는 사람하고 그냥 맨날 자연스럽게만 만드는 사람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키포즈를. 그리고 그게 키포즈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죠. 지금 그냥 이거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엉망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자연스럽게만 만들면 뭐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경험을 해봐야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이렇게도 움직여 보고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새로운 느낌인데, 이럴 수도 있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술 취한 사람이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면서 걷는 느낌이 드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뭐 시청자분도 계시고
뭐 스파인 뭐 현업자도 이걸 보시는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걸음걸이는 아니죠. 그러면 항상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면인 상태에서 걷는 모습이 무조건 다 모든 걸음의 기본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늙은 사람이 걷는 거랑 어린애랑 걷는 거랑 뭐 허리 굽은 사람이 걷는 거랑 좀비랑 걷는 거랑 템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상하 여기까지 됐으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더 좀 베리에이션을 쳐서 수업 시간에 한번 볼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내 캐릭터가 지금 잘 자연스럽게 만들면 돼라기보다는 시도, 다양한 시도를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애니메이터한테.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피드백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봅시다. 자, 그다음에는 폭스맨님 거네요. 자, 폭스맨님은 지금 설명 다음에 좀 보낼 때 간략하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네, 볼게요. 네,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거의 이제 정리가 됐고 전체적인 동작 컨셉 그리고 타이밍 이런 것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갑자기 200프레임까지 아무 게 없는데 이건 그냥 빼주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차는 거 과장 되게 잘했네. 잔상으로 보이니까 되게 스피드한 느낌이 좀 더 들죠. 속도감 있고 잘하셨어요. 내려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요 지금 요런 세컨더리 작업 해주셔야 되겠네요. 요거 디스크가 조금 더 딱딱해 보이지 않게끔 요런 디스크 느낌 나게끔 세컨더리 작업을 좀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옛날 거고 그죠? 올 애니메이티드를 봐야 되나?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일단 요걸로 한번 볼게요 다시. 잠깐만. 요걸로 돼 있네. 올 애니메이션 요걸 참고함 요걸로 보면 되겠네요. 아까 그럼 취소할게요. 그 얘기 드린 거. 연계 동작 브릿지 이런 거 작업 잘 하셨네요. 각각 파츠별로 만든 애니메이션을 이제 규합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어택이랑 뛰는 거랑 그다음에 스킬까지 잘했어요. 요거는 일단 천천히 한 번 더 하고 천천히 좀 디테일하게 한번 보고 괜찮은 마무리 할게요. 찌르고 잠깐만 여기서 좀 약간 저는데요 뭔가 마지막 튀기네요. 그거 조금 잡아주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브릿지 자연스럽고 걷다가 여기도 이제 뒤에 연계되는 거 잘 작업하셨네요. 찌르고 뭐 여기까지 찌르고 착지할 때 약간 바운스 좀 주세요. 지금 그냥 슬며시 뭔가 이렇게 망토 달린 슈퍼맨처럼 이렇게 쓱 오는데 그거 말고 점프를 뛰었으면 점프팀 힘의 만큼 착지를 했을 때 좀 더 주저앉는 느낌 그거를 좀 더 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골반 어디야 이거. 바운스. 이 바운스가 왜 넣냐면 질량감을 추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통이 뛰면 몸무게 가벼운 사람, 무거운 사람 다양하죠. 쿵 뛰면 무게가 중력에 의해서 실려서 이 상체가 좀 더 내려오거나
뭐 마른 사람은 안 내려오겠죠. 가벼우니까 그런 표현들 좀 더 과장해서 해달라는 거죠. 그 부분만 좀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아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잘 하셨어요. 그냥 뭐 넘기기 위해서 잘 하셨다고 한 게 아니라 잘 작업이 브릿지나 이런 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이제 마이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 이거를 이제 요 포인트 요 지금 이거를 계속 쭉 정주행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찾을 때는 누구의 말을 기울여서는 안 돼요. 그게 뭐 돈이 됐든 뭐 뭐야 누가 환경이 됐든 내가 정말로 좀 하고 싶은 거면 밀어 붙여야죠. 그죠? 예. 극단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극단적인 생각하면 이상한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내가 환경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면 그냥 계속 쭉 밀어 붙여요. 예. 뭔가 좀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고요. 아셨죠? 원래 다 힘들어요. 저라고 뭐 지금 뭐 이런 과외하고 일 다닌다고 뭐 엄청 나는 성공해서 이럴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요. 사람마다 다 힘든 포인트가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뭐 힘들어서 짜증날 때는 막 벽도 치고 이러거든요. 약간 분노 조절장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안 풀릴 땐 좀 그런 성격이긴 한데 좀 폭스님도 너무 거기 얽매이지 말고 좀 하는 거죠. 돈이 없어? 벌면 되죠. 알바해서 하면 되죠.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집이 그러면 나오면 되죠. 예. 그리고 1년 준비 안 돼? 2년 준비하면 되죠. 대신에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맞춰서 내가 하고 있느냐, 예? 그거를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애니메이션 느낌이 완전 그냥 구닥다리처럼 뭔가 그냥 이렇게 위에서 아래 치는 것만 그냥 한번 만들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이제 잘 생각하시고 그러시라고 일단 좀 피드백인데 그냥 잔소리 좀 했어요. 자, 일단 피드백 마칠게요.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랜만에 이제 바니님 거. 바니님 피드백이 참 이게 하기가 어려운데 오랜만에 이제 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연타 직전에 무릎 쳐올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이제 어택을 가이드 없이 혼자 이렇게 그 컨셉 잡아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중간에 이제 피드백 드렸을 때는 날아가는 느낌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점프 뛰어서 다리로 점프 뛰어서 날아가는 느낌 말고 이 위에 뒤에 추진체가 있으니까 부유하면서 부웅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내려 안착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이제 연타 치는 거를 이제 표현해 주셨는데 아, 지금 이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좀 보면 약간 이전보다 잠깐만요. 이전보다 조금 전체적인 그 동세의 흐름이 약간 좀 시야가 막 그냥 그러니까 시선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좀 그러니까 제가 요청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2단으로 뭔가 추진으로 됐다가 확 이렇게 만약에 내려 꽂아서 튕겨서 이렇게 어퍼컷을 날리는 느낌이면 이렇게 어퍼컷을 날리고 그다음에 연타는 앞으로 조금 이렇게 진행되면서 막 치다가 뒤로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순간 이동하시 옆에 좌 하단 막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말고
요거는 근데 좀 수업 때 설명 좀 드리긴 해야 되겠네. 이게 그냥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 좀 타이밍, 전체적인 몸통 이동의 흐름이 조금 좀 이질적이에요. 예, 자연스럽지가 못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전 포즈를 이렇게 줬는데, 여기에서 사전 포즈를 확실하게 만약에 딱 기계가 팍 앉았다가 붕 올라가는 거면 이렇게 착지하고, 약간 착지하고 나서 대기 기간을 좀 줘야 돼요. 이 구간에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니면 라이트하게 그냥 바로 그냥 올라가는 듯한 느낌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고르셔서 좀 더 내가 기계가 착착 하면서 딱 앉았다가 그 다음에 추진체에서 칙 하면서 이렇게 슉 올라가는 느낌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톡 하고 그다음 바로, 그러니까 관절을 움직여서 탁 올라가는 느낌을 할 거면 좀 더 템포를 여 사이에서 좀 바로 올라가게끔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이렇게 가거든요, 다리가. 이거 이상한데요. 네, 그냥 제자리에서 미는 게 제일 베스트하죠. 특별히 앞으로 가는 듯한 그 포즈를 만들려면 뭔가 이 다리를 들어서 앞으로 내딛거나, 아니면 이게 뒤로 미끄러지는 듯한 느낌밖에 안 들어요. 지금 이렇게 작업하신 게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이제 다리가 길어지는 포인트는 뭐냐면, 요 갑자기 상승하는 구간이 있죠. 요렇게 요 구간에 이렇게 요 구간에 다리가 확 늘어지고, 여기 이제 이 빠른 이 늘어나는 포인트와 짧아지는 포인트도 되게 스피드하게 내줘야 스트레치 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 포인트가 항상 뭐 다리가 길어지는 걸 좀 더 길게 보여주면 다리가 늘어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요거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앞으로 롤러 그 블레이드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쪽 그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대한 액팅이 좀 더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 추진체면 각을 딱딱 기계가 잡고 밑에서 이렇게 후 이렇게 쏘는 키포즈를 딱 잡으면서 위로 올라가든지, 뭐 그런 설명 없이 그냥 뒤에 따라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부유하고만 있으니까 조금 심심해요. 그리고 이렇게 요 키포즈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런 키포즈 느낌은 조금 애매하죠. 뭔가 이렇게 활처럼 휘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가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예? 그게 설명 없이 그냥 다리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상하거든요. 예. 이런 거는 이런 정도 활처럼 이제 이렇게 에너지를 모으고, 여기에서 빨리 이동할 때에 대한 정확한 키포즈에 대한 느낌을 좀 재미있게 표현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IK가 너무, 이거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런데 믹스를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이게. 그리고 믹스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계단식 그래프를 끄는 거예요. 온오프 식으로. 이게 이어지면 중간에 지금 50 보이죠? 계속 이게 영향을 끼쳐요, 믹스 값이. 이거를 온오프 시키려고 하면 계단식 그래프로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긴 0, 100 보이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상황일 때는 0이니까 안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본으로 작업을 해야겠죠. 이런 거 무릎 잡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키포즈, 아까 방금 전에 이전에 말씀드린 거 만약에 이렇게 잡어. 네?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 땅끝 가면은 이 IK가 다시 100인 상태가 되니까 알아서 잡아주겠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끊어요. 계단식 그래프로 이제 온오프 시킨다고 이제 오늘부터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본으로 이 부분에서 키포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전 프레임 잘 보고요. 이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여기 갑자기 활처럼, 이 다리가 차라리 만약에 활처럼 휘는 거면 좀 앞으로 있다가, 여기까지는 좀 앞으로 있다가, 요 타이밍에서 다리가 약간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이 되거나,
뭔가 키포즈가 애매한, 좀 애매하다는 표현이 맞은 거예요. 애매해요 뭔가. 그리고 만약에 아까 같이 늘릴 거다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키포즈를 그렇게 만들고, 근데 이렇게 하면 또 착지가 조금 이상하겠죠. 여기는 홀드 해주고 여기서 딱 칠 때 IK가 잡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과장을 준다 하면 IK 가기 직전까지 여기에서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뭐랬죠? 스피드한 이동. 여기에서 요만큼 이동이 1, 2프레임 사이로 굉장히 빨리 이동해. 그럴 때 과장을 좀 쓰는 거예요. 그냥 2, 3프레임 막 4, 5프레임 보관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리가 슥 늘어나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길게 오징어처럼. 아시겠죠? 무슨 느낌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요것도 이상한 거죠. 자 보세요. 전체 몸통 흐름이 이렇게 있다가 요렇게 이제 서는 느낌이에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일자가 돼. 근데 이게 갑자기 점프를 뛰는 건데, 점프를 뛰기 전에 요 40부터 44의 그 4, 5프레임 긴 구간에 순간적으로 파워 있게 뛰려고 이걸 스트레치를 시키는 거지,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느낌밖에 안 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포즈를 유지한 상태에서, 유지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동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이 된 상태잖아요. 그 구간이 지금 여기라면 여기죠. 여기라면 요만큼 구역이 요 41부터 47까지 요만큼이 그냥 다리만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키다리 아저씨처럼. 응? 쬐만한 게 그냥 쓱 늘어나는 느낌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가 팍 하고 튀어나가는 듯한, 순간적으로 다리를 딱 힘있게 탁 차는 듯한 느낌을 주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동값, 먼저 얘가 이동하는 빠르기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 정도 늘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요 상태에서 골반 차는 게 항상 어려워. 어디지? 요건가? 요건가? 여기에서 이제 요만큼 올라가죠. 근데 이걸 확 더 뛰고 싶어. 그러면, 근데 이게 그 높이, 이 캐릭터가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다리의 리치가 얼마나 길어지냐에 따라 그 비례예요. 비례. 그러니까 조그맣게 요만큼 뛰는데 다리가 갑자기 이렇게 길어진다면, 다리가 이렇게 아까처럼 길어진다면 당연히 땅을 막 밑으로 막 뻗어서 내려가거나 아니면 뭔가 그냥 다리만 길어지는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높이에 따라서 다리의 리치가 길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비례해서. 그럼 요만큼 뛰었어요 만약에. 그럼 요만큼 뛰는 이 구간은 당연히 다리가 늘어나는 게 좋겠죠. 요만큼.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갑자기 이걸 좀 끊어볼까요? 살짝. 이렇게 팍 튀어 오른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잔상처럼 보여서 되게 스피드하게 튀어오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요. 지금 너무 빠르긴 한데 너무 투머치하게 많이 올라가긴 하네. 이건 좀 중간에 끊긴 해야죠. 여기에서는 오프셋을 끊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점프를 뛸 때 바로 끊어줘야 돼요. 그래야 IK 영향을 안 받고 키포즈를 편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내가 아까 같이 뭔가 스피드한 느낌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이동값 요만큼 이동했죠. 요만큼 이동했죠. 그 다음에 요만큼 올라갈 거죠. 그러면 요 파워를 계산해서 조금 더 늘려주는 식으로 지면을. 그리고 이렇게 요게 이제 잔상처럼 보이면 되게 빠르게 이렇게 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올라가면
몸이 부유하는 상태에서 몸통을 좀 정리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순간적으로 그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다음 액션을 하면 가벼워 보인단 말이에요. 질량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도 좀 약간 라이트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템포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연타 치는 거는 이렇게 막 쳤어. 친 다음에도 타이밍이 참 안타까운 게 아니라 죄송해요. 지금 말이 좀 잘못 나왔어요. 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연타를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강타를 갈 때는 약간 대기 모드를 해야 돼요. 이게 뭔가를 막 행동을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거를 가도 좋긴 한데, 그 다음 거를 가려면 애초에 이 상태에서 요 부분부터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빠지게끔 만들던가, 이 액션이 끝나는 느낌을 들게 이렇게 만드는 상태면 몸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더 할당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다음 포즈로 가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즈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연타로 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냥 브릿지를 만드는 거죠. 바로 연타 친 다음에 바로 가게끔.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연타를 타다닥 치는 중간에 어퍼컷이냐, 타다닥 치고 딱 마지막 연타 친 다음에 마무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숨 고르게 한 다음에 팍 치는 거랑 그 차이를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어퍼컷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타이밍 잡는 그 패턴이나 그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키포즈도 좀 어색한 면이 있죠. 그런 먼저 컨셉을 짜야지만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용이한데, 사실 그 작업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음, 뭐 어느 정도 지금도 잘 하고 계신 거긴 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이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먼저 작업하기 전에 연타를 치고 숨을 고를 것인가, 연타를 치고 바로 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획이 잡혀진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빠지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만 하다 보면 뭘 만들고 있는지 나중에 겁나 어려우면서 뭔가 힘들어요. 그냥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고 우선적으로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설정을 해요. 단어로 연타를 칠 거야. 연타를 치는 데가 기를 모을 거야. 기를 모으기 전에 그다음에 뭘 할 거야. 뭔가 그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메일을 주셨는데, 좀 피드백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됐네요. 많은 만큼 좀 시간을 썼죠. 자, 그럼 오늘 피드백 마치고요. 이거는 이제 확인하시고 다음 주 수업 때 뵙겠습니다.